자, 얘들아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그 급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수업 쌤이 실제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똑같이 진지하게 한번 수업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똑같이 수능 특강 교재 그리고 필기 노트를 준비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필기했던 필기 노트를 한번 펴볼까요? 이 명절을 오랫동안 쉬고 와서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 아마 가물가물할 거야.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탄력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탄력성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걸 탄력적이라 불렀지? 그렇습니다. 뭔가 좀 민감한 거, 자극에 비해서 반응이 더 큰 거, 이런 것을 탄력적이다라고 불렀던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반대로 자극에 비해서 반응이 좀 적으면 비탄력적이다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뭔가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이 더 크다면 탄력적이다라고 불렀고요. 반대로 가격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 변화가 작다면 비탄력적이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탄력적인 재화, 비탄력적인 재화, 왜 사치제와 필수제 나눠서 구분했던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자, 기억을 계속해서 떠올려 보시고 우리 형성평가 문제 풀었던 거 한 번만 다시 풀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가격이 1% 상승했다라고 합시다. 어떤 재화가 이때 A 제품, B 제품, C 제품, D 제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을 한번 보자고요. 수요량의 변화율. A라는 제품은 가격이 1% 올랐을 때 수요량이 마이너스 2% 감소했다라고 하고요. B 제품은 마이너스 1%, C 제품은 마이너스 0.5%, D 제품은 0%, 즉 변화가 없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이때 A, B, C, D 재화가 각각 어떤 탄력성을 지니는지 한번 분석해 보자라는 게 가장 중요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A 제품 먼저 볼게요. A 제품은 가격이 1% 상승했는데 수요량은 2%나 감소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더 크죠? 이런 경우를 그렇지 탄력적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탄력적이다. 자, 그 다음 B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 상승했는데 수요량은 똑같이 1%가 감소했네. 이런 경우를 뭐라 불렀냐면 가격 변화와 수요량 변화가 일치하는 것을 단위 탄력적이다 라고 불렀어. 기억나시나요? 단위 탄력적이다. 자, 그 다음 C 제품 경우에는 가격이 1% 상승했는데 수요량은 0.5%밖에 감소를 안 했어.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더 작다, 그지? 이런 경우를 뭐라 불렀습니까? 비탄력적이다 라고 불렀어요. 자, 마지막으로 D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1% 상승했는데 수요량은 하나도 안 변했네. 일단 기본적인 것을 분석해 보자면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더 작으니까 비탄력적이다 라는 걸 알겠는데 이렇게 수요량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특이하게 뭐라 불렀냐면 그렇죠.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불렀어. 이렇게 구분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기억을 잘 해주시고 복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쌤이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게 뭐냐면 바로 이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판매 수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판매 수입의 변화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 자, 여러분 탄력적일 때에는 판매 수입이 어떻게 변하느냐? 가격은 1% 올랐는데 수요량은 2%나 감소했으니까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가격보다 수요량이 더 많이 감소했으니까. 그 다음 단위 탄력적일 때에는 가격이 상승한 것과 수요량이 감소한 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판매 수입은 그렇죠. 변화가 없다. 즉 일정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C 제품처럼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은 1% 상승했는데 수요량은 0.5밖에 감소를 안 했어. 가격이 더 많이 상승했죠. 이런 경우에는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D 제품처럼 가격은 1% 상승했는데 수요량은 변화가 없어. 그럼 판매 수입은 증가하겠죠. 이때 중요한 건 몇 프로 증가할까요? 그렇죠. 가격이 증가한 만큼 1% 판매 수입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판매 수입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 오늘은 그 새로운 내용을 좀 필기해 볼게요. 필기 노트를 꺼내 보세요. 자, 필기 노트를 꺼내셨으면 2번이라고 적으시고 이번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 배웠으니까 마찬가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적어야겠죠? 지난 시간에 1번이라고 적었을 거야. 이번 시간에 2번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마찬가지로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 변화에 대해서 얼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바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불러요. 자, 마찬가지로 가격 탄력성을 적는 공식 한번 적어 볼게요. 분모에 뭐라고 적으시냐면 가격의 변화율이라고 적으시고 쌤이 가끔 수업에서 가격 변화율, 가격 변동율 계속 혼동해서 적을 수 있는데 둘 다 똑같은 말이야.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변화율, 변동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가격 변화율 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을 계산하면 이것이 바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됩니다.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할 때에는 양변의 절대값을 취했다, 그죠? 근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굳이 절대값을 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급 곡선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려보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도 같이 증가한다, 그지? 이렇게. 이게 공급 곡선이었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증가하면 공급량도 증가할 거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도 감소할 거니까 굳이 절대값을 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양수로만 나올 거니까. 자, 이때 이것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탄력성은 E라고 했죠? 엘라스틴 기억나십니까? 탄력적인 머릿결 엘라스틴. 이 엘라스티시티에다가 탄력성에다가 S라는 것을 붙입니다. 우리 공급은 S라고 썼던 거 기억나시죠? 서플라이 커브라고 했다, 그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ES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면 이것을 그렇죠, 우리 배웠을 거야. 탄력적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탄력적이다 라는 말은 가격이 변화한 것보다 공급량이 더 많이 변화한다라는 거야. 그만큼 공급량이 민감하게 변화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1이라면 즉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이 일치한다면 그것을 단위 탄력적이라고 부를 거예요. 단위 탄력적이다. 가격이 변화한 만큼 공급량이 변화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1보다 작다면 즉 가격이 변화한 것보다 공급량이 더 적게 변화한다면 이것을 비탄력적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비탄력적이다. 여러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 배울 때에는 막 판매 수입 계산하고 했잖아. 근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굳이 이 판매 수입을 계산하는 문제까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반드시 알아두세요. 1보다 크면 탄력적이다. 공급량이 더 많이 변화하는구나. 비탄력적일 때에는 가격 변화보다 공급량이 더 적게 변화하는구나.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러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제품이 있고요. 공급 상품, 그
그 다음 비탄력적인 상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를 표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제품을 구분해 볼 텐데요. 먼저 어떤 상품이 탄력적이고 비탄력적인지 구분하는 기준 중 첫 번째는 바로 상품의 특성이에요. 이렇게 적어볼까요? 상품의 특성. 자, 먼저 어떤 제품이 있냐면 이렇게 적어볼까요? 생산 기간이 단기인 제품, 즉 생산 기간이 되게 짧은 제품은 탄력적이다 라고 표현해. 여러분, 탄력적이란 말은 이 가격 변화에 얼만큼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얼만큼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랑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얼만큼 민감한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가 라는 뜻인데, 생산 기간이 단기, 즉 짧은 시간에 물건을 만들 수 있다면 이 가격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격이 만약에 되게 상승했다. 그러면 이 생산 기간이 짧은 제품은 짧은 시간에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빨리 팔 수 있다는 거야. 가격이 비싸니까. 반면에 이 생산 기간이 장기인 제품들, 즉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만들어야만 하는 제품은 가격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 예를 들어 쌤 선생님의 큰 집이 사과 농장을 하시는데요. 이 사과라는 제품은 1년 동안 길러야 팔 수 있단 말이에요. 1년 동안 열심히 길러야 지금 가을에 수확을 해서 팔 수 있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내가 사과를 열심히 기르고 있었는데 사과값이 폭락을 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키우는 이 사과를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사과라고 하는 건 내가 이미 한번 키워 놓으면 1년 동안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키워야 되는 거거든. 생산 기간이 기니까. 1년이니까. 이렇게 가격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게 바로 사과 같은 생산 기간이 긴 제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상품의 특성이 저장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하다면, 이 물건을 생산한 물건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면 가격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야. 만약 상품의 가격이 되게 폭락했어, 가격이. 그럼 지금 파는 게 좋아, 안 파는 게 좋아? 가격이 폭락했으니까 지금 안 파는 게 낫겠죠. 그러면 지금 안 팔고 상품을 다른 곳에 보관을 잘 해두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상품을 꺼내서 팔면 되겠죠. 이처럼 상품의 저장이 용이하다면 가격 변화에 대처가 민첩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하지만 이 상품에 대한 저장이 곤란하다면, 예를 들어 뭐 얼음 같은 거? 아니, 얼음 보관 잘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보관을 잘 할 수 없는 좀 곤란한 제품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지금 당장 팔아야만 한단 말이야. 내가 어디에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즉 가격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가 없다라는 게 되겠죠. 저장이 곤란한 제품 뭐가 있을까? 좀 되게 썩는 거, 빨리 썩는 거, 이런 거 있지. 그런 거는 가격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빨리 팔아야 되니까 비탄력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한번 적어볼까요? 생산자의 대응 기간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생산자의 대응 기간. 생산자의 대응 기간이 장기라면 탄력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격 변화에 생산자가 대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생산자라는 사람들은 생산 설비라고 하는 것을 확충하던지 아니면 줄이던지 절감하던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가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야. 장기적으로 갈수록. 하지만 이 가격 변화에 생산자가 대응하는 기간이 단기, 즉 짧은 시간에 대처해야 된다면 그 사람은 민첩하게 대응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생산 설비를 단기간에 늘리던지 줄이던지
하는 일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장을 하나 세우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단기간에 공장을 세우거나 없애거나 하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다. 즉 가격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 물품의 특성 그리고 생산자의 대응 기간에 따라서 탄력적인 제품, 비탄력적인 제품으로 나뉜다라는 것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늘 필기할 건 다 했는데 얘들아, 쌤이 여러분에게 이 탄력성 문제를 푸는 팁을 하나 줄게요. 탄력성 문제 풀이 팁이라고 적어둘까요? 쌤이 시험 문제를 다 냈는데 얘들아, 대부분 문제를 보면 일정한 패턴이 좀 있더라고. 그 패턴을 쌤이 좀 정리해서 지금 팁에다가 적어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복습도 할 겸 시험 대비도 할 겸 이 팁을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여러분 아는 걸 좀 적어볼게요. 이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얘기하는 거야. 수요의 탄력성. 자, 얘들아, 일단 가격에다가 거래량이라고 할까요? 이걸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오지? 가격에다가 거래량 곱하면, 그렇죠, 판매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 상품의 가격에다가 그 상품의 거래된 양을 곱하면 판매 수입이 나오겠지. 이 판매 수입을 생산자는 판매 수입이라 부를 테지만 소비자들은 뭐라 부르겠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 지출액이라고 부를 거야. 둘은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때 우리 탄력성에 따라서 판매 수입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공식처럼 외워보자고. 자, 먼저 가격이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우리 이거 화살표의 길이로 한번 그려볼까요? 가격은 이만큼 상승했는데 거래량은 요만큼 감소했어. 그럼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판매 수입은, 그렇죠, 증가하겠죠. 이렇게 가격은 크게 상승했는데 거래량은 조금 감소했어. 이건 탄력적이라 불러요? 비탄력적이라 불러요? 즉 가격 변화보다 거래량 변화가 작으니까, 즉 반응이 적으니까 비탄력적이라고 부르겠죠.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란 말은 이 D가 1보다 작다란 말이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우리 복습이니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항상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고.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 자, 가격이 상승했는데 거래량이 변화가 없대. 일정하대. 얘들아,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일정하면 판매 수입은 일단 당연히 증가하겠죠. 응? 가격 증가하고 거래량 변화 없으니까 판매 수입 증가할 거란 말이지. 이때 가격이 상승했는데 거래량이 일정하다라는 것은 이것이 탄력성이 어떻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완전 비탄력적이다. 가격이 얼만큼 변화하든 나는 똑같은 양만큼을 구매하겠다라는 거야. 이것을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불렀죠. 그래프로 그리면 우리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 가격이 얼만큼 변화하든 나는 똑같은 양만큼을 거래하겠다, 사겠다 라고 했던 거죠.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이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얘들아, 이렇게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과 판매 수입 간의 관계가 어때요?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 수입도 늘어나게 되는 양의 관계가 나타난다는 거야. 이렇게 적어볼까요? 가격과 판매 수입 간의 관계가 양의 관계가 나타나더라 라는 걸 공식처럼 알아두면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문제를 보시고, 가격과 거래량의 관계가 비탄력적이네? 그럼 가격이 상승했을 때 판매 수입도 증가하겠구나. 양의 관계니까.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문제를 되게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야. 팁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경우 있냐면,
딱 4가지 경우밖에 없거든. 이걸 뭐 1번, 2번, 3번이라 적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가격이 증가했는데 거래량이 이것과 똑같은 크기로 감소한 거야. 가격이 증가한 것이랑 거래량이 똑같은 크기로 감소한 거야. 그럼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될까? 이때는 변화가 없겠죠. 일정하다라고 하겠죠. 이렇게 가격과 거래량이 똑같은 크기로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을 그렇지 단위 탄력적이라고 불렀어. 단위 탄력적. 단위 탄력적이니까 이 탄력성이 얼마다?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격의 변동률과 수요량의 변동률이 일치하는 탄력성이 1인 지점이 되겠네. 이때는 판매 수입이 일정하다라는 거 꼭 잘 봐두시고, 이게 시험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 생각보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빨간색으로. 얘는 항상 판매 수입이 일정하다 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째. 가격은 이만큼 상승했는데 거래량은 더 크게 늘어났어. 더 크게. 나는 얘들아 고민을 했는데 이걸 화살표의 길이로 할지 아니면 화살표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할지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 너희가 좀 보기 쉬운 걸로 한번 필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2개로 하고 얘는 1개로 하든지, 아니면 이 화살표의 길이를 길게 하고 짧게 하든지. 자, 어쨌든 아이고 잘못 그렸네. 아이고 어떡하지? 미안. 자, 가격은 증가했는데 거래량이 이것보다 더 많이 감소한 거야. 그럼 판매 수입 어떻게 되겠어? 판매 수입은 감소하게 되겠죠. 자, 이때 가격이 증가한 것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감소했으니까 자극보다 반응이 더 큰 거네요. 이렇게 자극보다 반응이 큰 경우를 탄력적이다 라고 불렀어.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니까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는 크다라고 할 수 있겠네. 됐나요? 자, 이때 이 상관관계를 보니까 탄력적일 때에는 가격과 판매 수입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탄력적일 경우에는 가격과 판매 수입이 음의 관계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면 문제를 좀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게 팁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이 제품의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특징을 줄 거야. 뭐 이렇게 이게 탄력성 수치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격만 주고 거래량 이 부분을 숨기는 거지. 그래 놓고 가격이 상승했는데 판매 수입이 증가했다. 이 제품은 탄력적인가 비탄력적인가 맞춰보세요.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공식처럼 가격과 판매 수입이 양의 관계로 움직이면 비탄력적이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증가한 것보다 거래량이 더 조금 감소했겠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운 이 탄력성 문제 팁 잘 한번 외워두시고,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탄력성 문제 꼼꼼히 필기한 걸 다시 복습하시면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험에는 쌤이 계속 봤는데 2번이랑 3번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판매 수입이 일정한 경우랑 그리고 가격과 판매 수입이 똑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 이 2가지를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 자, 복습 잘 하시고, 얘들아, 쌤이 수능 특강에 문제를 찝어줄 테니까 찝어준 문제를 특히나 열심히 좀 풀어보시고, 안 찝어준 문제도 좀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탄력성은. 그러니까 이번 시간이랑 아마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자습일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열심히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특강 있는 친구들 한번 펴보세요. 66페이지에 1번 별표, 2번 별표, 3번 별표를 한번 쳐볼까요? 1번, 2번, 3번. 특히나 2번 문제는 진짜 어렵고 좋은 문제인 것 같아. 2번에다가는 별표를 2개 쳐주시고, 그 다음 67페이지에
5번 별표 치고 나머지 문제도 중요하니까 열심히 풀어보시고 넘겨서 68페이지에 1번 별표, 69페이지에 4번 별표 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다 좋긴 한데 쌤이 좀 줄여봤어.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다라는 친구들은 쌤이 별표 친 것만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심한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기본 문제, 실전 문제 다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알려준 팁을 활용해서 지금 별표 친 문제들 열심히 풀고 쌤 다음 시간에 학교를 가면 그때 같이 풀이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고생했어요. 바이.